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요즘 쇼츠나 릴스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이 노래, 그리고 뭔가 심오해 보이지만 퀄리티가 엄청 높았던 당시 일본 만화들,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서 소개했던 혼다의 NSX와 마쓰다의 RX7 등 노래와 만화, 그리고 자동차까지 뭔가 이 셋은 궁통분모가 없어 보이지만 이 셋의 공통점은 바로 일본 버블 경제 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 국내 총생산인 GDP가 1등인 나라는 미국으로 그 수치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수치인데 특히 일본과 비교하자면 약 6배나 높은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거품이 잔뜩 끼었던 버블 경제 때는 일본이 그 미국을 넘어서기도 했고 당시 모든 아시아의 GDP를 다 합쳐도 일본 GDP에는 못 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일본은 신입사원 연봉이 약 1억 원으로 면접만 보러 다녀도 면접 비용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영상들처럼 자동차를 다루지는 않지만 노래, 만화, 자동차, 그리고 전자제품까지 모든 분야에서 황금기를 달렸던 그 일본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게 된 버블 경제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그 시작은 미국. 사실 버블 경제의 그 시작은 저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거품의 시작은 일본 본토가 아닌 미국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70년대 후반 전 세계는 갑작스런 오일 쇼크를 겪으며 물가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데 여기서 왜 물가가 상승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거의 모든 생산품들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에 그 공장을 가동하려면 원자재인 기름이 꼭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기름값이 비싸졌으니 당연히 물가도 따라서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서 문제는 오일 쇼크로 경제 성장 없이 오직 물가만 비정상적으로 상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고자 정부의 지출과 규제를 줄이고 세율은 낮추면서 결국 화폐 공급량까지 조절하는 레이거노믹스라는 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보자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의 대출 이자도 상승시켰고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은 더 이상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행에 돈이 묶이게 되면서 시중에는 자연스레 돈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써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물가는 안정화를 되찾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갑자기 오르자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져 수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때 가격도 낮고 퀄리티가 좋은 일본 제품들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을 일본에게 내어준 미국은 1985년 9월 일본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미국의 한 호텔로 불러들여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진행했고 여기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당연히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엔화의 가치를 높이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물건을 비싸게 팔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적정 수준을 훨씬 넘어서면서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85년 당시 1달러당 240엔이었던 환율은 플라자 합의 이후 1달러당 120엔이 되는 말 그대로 2천만 원이었던 캠리를 한순간에 4천만 원에 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품.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은 무역시장에서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일본 정부는 수출보다 내수 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동시에 엔화의 가치를 낮추기로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미국과는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닌 인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기업들과 개인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이자가 싼 대출로 투자와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화폐를 순환시키게 된다면 많아진 화폐 덕분에 엔화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일본 정부의 바램대로 회사들은 설비와 고용을 늘렸고 개인들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 어디에서든지 소비를 일으키는 말 그대로 기업, 개인, 사회 간의 선순환 구조를 띠며 아주 이상적인 경제를 일본은 그려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건 단지 일본 정부의 희망이었을 뿐 대출이자가 낮아지자 갑자기 늘어난 화폐로 기업들은 기업의 성장만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기업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 수많은 개미들이 몰렸고, 그 결과 기업의 성장 매출과는 상관없이 기업들의 주가, 즉 주식 가격만 상승시켜버리는 기이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단순히 주가만 상승해버린 말 그대로 거품이 잔뜩 낀 버블이 형성된 셈인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주식 외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또 구매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에 다시 투자하면서 부동산 역시도 엄청난 거품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버블 경제 시절 일본 땅을 다 팔면 당시 미국을 4번 사고도 남을 정도였고, 일본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요코이 히데키라는 인물은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당시 일본은 정말로 부유했었는데, 여기서 일본은 이 넘쳐나던 자본으로 주식과 부동산 외에도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해 노래, 만화,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시티팝을 들어보면 특유의 세련됨과 여유로움, 그리고 찬란했던 도시적인 분위기가 강했고, 애니메이션은 요즘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확실히 디테일적인 요소에서는 한 컷 한 컷마다 엄청난 인력을 갈아 넣은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물론 자동차 기술 관련으로는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한순간에 꺼져버린 거품.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공식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더 많은 돈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일본 경제는 더 큰 거품들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려서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층이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 둘째치고 집 살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일본은 결혼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세대들은 집과 결혼, 출산을 모두 포기한 채 그야말로 나라는 동력을 잃게 되었는데, 여기서 황금기를 자랑했던 모든 분야들도 발전이 미미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일본은 낭떠러지에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거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이자를 상승시켰고, 이에 대출을 받아 재산을 늘리던 사람들은 부랴부랴 부동산과 주식을 팔게 되었죠. 하지만 거품이 잔뜩 쌓인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는 한순간에 폭락을 맞으며 대출을 했었던 개인과 기업들은 모든 자산을 다 팔더라도 대출 원금을 갚기는커녕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로 일본 경제는 카오스로 뒤덮인 폭락을 겪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불리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완전하게는 버블 경제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기술력으로 인정받던 그때 당시의 일본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 역시나 장인 정신도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어쨌거나 현재 한국도 거품이 꺼진 당시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들 많이 힘들고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인 2024년에는 다들 하시는 일이 잘 되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